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 3가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살펴보기 전에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에서 분할된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기술력은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와 2014년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 공동 개발을 계약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독감 백신의 생산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빌 메린다 게이츠 재단, CEPI 등 국내외 기관들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CMO인 위탁 생산과 CDMO인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 바이오 의약품, CMO, CDMO 이 3가지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는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0년 IPO 대여였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는 2020년 IPO 대여인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시장, 공모 규모,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일반 청약 경쟁률, 일반 청약 시 몰린 증거금, 그리고 상장 후 주가를 나타낸 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은 코스피에 상장됐고 공모 당시 약 1조 원을 모집했었죠.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800대 1,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11%로 역대급으로 낮은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보여줬고 일반 청약에 몰린 증거금은 30조 원이었으며 상장 이후에 3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빅히트는 2020년 10월 15일에 코스피에 상장됐는데요. 역시 공모 규모는 약 9,600억이었는데 기관 투자자 경쟁률 1100대 1,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20%였고 일반 청약에는 58조 원의 돈이 몰렸지만 상장일날 시초가가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게임즈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공모 규모는 약 4천억 원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경쟁률 약 1500대 1,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21%였고 일반 투자자의 증거금은 58조 원이 몰렸으며 상장일 이후에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3월 9일에서 10일 이틀 동안 일반 투자자의 청약을 받은 다음 17일날 상장할 예정인데요. 공모 규모는 공모가 하단으로 확정 시에는 1조 1000억이,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에는 약 1조 5천억 원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25%인데요. 이 수치에서 기관에 배정될 때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제외한 수치가 실제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됩니다. 2020년 IPO 대여 중에서 가장 주가 상승이 뚜렷했던 SK바이오팜의 따상상상, 즉 상한가를 3번 갔던 건 공모가가 낮았고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눈여겨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기관의 공모 수량 중에서 SK바이오팜은 전체 수량 중에 50%만이 확약 기관에게 배정된 반면 빅히트, 카카오게임즈는 70% 넘게 확약 기관에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 가능 비율은 SK바이오팜이 작았죠. 이러한 이유는 공모 전 SK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주 SK가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공모 전 SK바이오사이언스의 98%를 SK케미칼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SK케미칼의 공모 후 지분율은 약 7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25%가 공모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을 제외한 물량이 실제 유통 가능 물량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서울경제 김민석 기자의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일정에 돌입해 기관들 눈치 싸움이란 기사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도 한 주라도 더 주식을 받기 위해서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공모가가 과연 얼마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앞서 SK바이오팜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SK바이오팜이 상장일 이후에 주가가 무려 3일 동안 상한가를 간 이유는 낮은 공모가와 적은 유통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수요 예측일은 오늘 3월 4일부터 내일 3월 5일까지이고 이 결과를 NH투자증권이 3월 8일 월요일날 공시할 예정인데요. 현재 공모가 밴드는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입니다. 공모가 49,000원은 시가총액 3조 7천억 원 수준, 공모가 65,000원은 시가총액 5조 원인데요. 만약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5조 원 이상이 됩니다. 이전 SK바이오팜 때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는 상단에서 확정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상단에서 확정될지 아니면 초과돼서 확정될지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모가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8일날 공시될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 세 번째는 과연 현재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인데요. 공모주의 흥행 여부는 결국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즉 청약을 하고자 하는 열기가 얼마나 많고 그 자금이 큰지에 따라서 상장일날 주가 흐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사를 통해 확인해본 시장의 분위기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먼저 KTB증권에서는 공모가 상단의 밸류 부담이 높지 않다는 보고서를 냈고,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공모가 산정에는 신약 기술 가치가 빠져있는 생산 능력만 포함된 거다, 따라서 주가가 매우 싸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유시스 기사를 보면 당외에서는 20만원을 호가한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혜린 박종현 연구원이 쓴 SK바이오사이언스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 네모칸이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키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와 코비드-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으로 2021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양사와의 공급 계약 물량 그리고 공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수익 추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정 가능한 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21년 추정 순이익이 기준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22배에서 29배 사이라서 추정되지 않은 계약들을 고려했을 때는 실적의 업사이드가 클 수 있는 만큼 공모가의 상단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뉴스 기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가 산정에 빠진 신약 기술 가치라는 김지환 기자님의 기사를 살펴보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의 가치를 리터당 생산할 수 있는 가치로 매겼는데, 이는 세포 배양 기술, 백신 제조 능력, 파이프라인 가치 등이 무시됐기 때문에 공모가가 너무 싸다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 가치 산출 과정은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스위스의 론자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 및 생산 능력을 살펴봐서 시가총액을 생산 능력으로 나눈 리터당 가치를 계산으로 세계의 평균 가치인 리터당 2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에 곱해서 기업 가치를 매겼는데, 이러한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은 뛰어난 세포 배양 기술, 백신 제조 능력,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가 싸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 커뮤니케이션즈에서 확인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장외과를 살펴보면 거래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 정확한 가치라고 판단 내리기는 매우 부정확한 정보이지만, 참고사항으로만 살펴보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외에서 대략 20만원대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공모주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러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청약을 하려면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요. 준비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6개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는 20영업일 이내에 다수 금융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핵심인데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해당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해당 영상에서는 NH투자증권이 20영업일 이내에 비대면 또는 지점 연계은행 방문 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NH투자증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받기 위해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구독자분들이 연계은행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잘 물어보시는데요. 각 증권사마다 연계은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어떤 은행을 연계은행으로 사용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각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야너주 영상은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늘 야너주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오늘 야너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주식유치원 야너주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